휴일 송은재TV 시작합니다. 이재명이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이제 휴일인 오늘을 지나서 내일부터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비리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 민주당이 또 방탄국회로 활용을 하느냐라는 부분이고요. 검찰이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또 성남FC까지 엮어서 기소를 하게 될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민주당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대표직을 사실은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재명은 버틸 것이다. 민주당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응하기 위해서 민주당의 소위 반명이죠. 반명그룹이 이번 주에 공식적으로 발족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길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 반명, 비명, 걔가 결집을 하는 것, 앞으로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과의 손절 작업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게 관심거리입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이 12시간이 넘는 어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심야 조사에는 이재명이 응하지를 않아서 검찰이 2차 소환을 했습니다. 날짜 2개를 제시를 하고 2차 소환을 했는데 이재명은 검찰이 의도적으로 조사를 지연하고 있다.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 또 정치 조사를 하고 있다.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어제 진술서, 긴 진술서를 내고 난 다음에는 검찰 조사에서 사실은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거부했습니다. 이재명 자신이 진술을 거의 거부했는데 검찰은 이재명에게 방어권을 줘야 하기 때문에, 또 이재명이 나가서 무슨 트집을 잡을지 모르기 때문에 충분하게 방어권을 주기 위해서 방대한 이 대장동, 위례 대장동 관련해서 질문은 모두 던져야 합니다. 조서를 꾸며야 하니까요. 이재명이 답변을 하든 답변을 하지 않든 자신이 진술을 거부해 놓고서는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라고 또 생떼를 씁니다. 정치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 이럽니다. 검찰 정치할 생각 전혀 없죠.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내려놓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개인 비리니까 개인적으로 조사를 받으면 검찰은 그냥 피의자로 구속해서 조사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재명이 당대표직을 유지하면서 민주당 국회를 방탄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 수사가 되고 이게 정치적인 쟁점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모두 이재명이 저지른 일들입니다. 자신이 저질러 놓고서는 적반하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차 소환, 검찰이 2차 소환을 한 것은 이재명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주겠다. 내용이 방대한 만큼. 겉으로는 뭐 이겁니다. 그런데 검찰과 이재명의 치열한 수싸움입니다. 명분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재명이 계속 진술 거부를 할 게 사실상 뭐 뻔합니다. 그래서 이 조사를 해서 나올 건 없습니다. 그런데 검찰로서는 모든 내용에 대해서 조서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질문을 했다. 이재명은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다. 특히 어제 조사에서는 그 김용과 정진상이 돈을 받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거의 답변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재명이 2차 소환에 불응할 게 거의 뻔합니다. 2차 소환에 불응하기 위해서 검찰이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어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재명이 이런 식으로 또 공격을 한 겁니다. 생떼를 부린 겁니다. 검찰은 이걸 읽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차 소환 충분히 기회를 줬다. 이재명 불응하느냐? 그러면 검찰 조사에도 이제는 뭐 검찰 조사를 놓고 이재명이 9시 반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10시 반까지 나오고 날짜도 자기가 바꾸고 이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하루 만에 끝내겠다라고 하고 2차 소환에도 불응하고 이런 부분들 이재명이 모두 저지르고 있다. 서로 지금 검찰과 이재명이 명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검찰은 충분한 기회를 줬다. 2차 소환까지를 요청을 했다. 이재명은 불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곧 검찰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한 성남FC 의혹, 또 중앙지검에서 한 이번 대장동 의혹, 이거 2개를 묶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게 됩니다. 어제 검찰 조사에서 김용과 정진상의 이 돈을 받은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이 거의 진술서에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고 조사에서도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키포인트인데
여기와 428억 원, 이 지분 문제, 이게 핵심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조사 내용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게 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와서 제안 설명을 해야 할 텐데 거기에 포함이 될 건지, 또 검찰이 기소를 하게 되면 그 기소장에 포함이 될 건지 한번 지켜봐야 될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지금 검찰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검찰총장까지 모두 결재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배임 혐의, 이 부분은 이제 확실해졌다. 기소도 확실하고 체포동의안을 넘기는 구속영장도 확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상이 갈 수 있느냐? 정치자금법 위반, 또 뇌물, 이 부분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 부분까지 갈 수 있을지 어떨지는 체포동의안의 제안 설명, 기소장을 봐야 확인할 수 있다. 한번 지켜볼 대목이고요. 이제 이번 주에 이재명의 국회의 체포동의안,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물론 민주당은 현재로서는 방탄을 할 겁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얼마만큼 분열된 모습을 보이느냐. 민주당의 앞날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분열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이재명의 방탄, 여기에 반발하는 민주당의 세력이 체포동의안은 부결이 되더라도 어느 정도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또 이재명에 대해서 기소가 있고 나면 이 기소에 따라서 당대표직을 그만두라. 이재명은 그만두지 않고 버틸 겁니다. 그만두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제는 움직임이 나와줘야 적어도 앞으로 6, 7월 정도에는 이재명과 손절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민주당의 상당수가 이재명에게 총선 공천을 맡길 수도 없고 총선을 치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2월 안으로 구체적인 뭔가 응집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 이재명과 손절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민주당의 개인적으로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많은 이야기들, 조홍천을 비롯해서 이상민이나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응집된 힘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민주당이 사상 유례 없이 170석에 가까운 의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가장 민주당이 질이 멸렬한 상황이다. 무기력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재명에게 볼모로 잡힌 이 부분도 있지만 이 공천이, 지난 총선에서 공천이 굉장히 잘못돼서 민주당의 의원들의 자질이 굉장히 낮다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 질질 끌려가면서 이재명에게 이런 예측까지를 합니다. 지난번에 조국 사태가 있었는데도 총선에서 이겼다. 이번에도 조국과 거의 비슷한 사태입니다. 이 이재명 문제도. 더 심각한 문제죠. 이재명 저 부분이 있더라도 내년 총선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고정 지지층이 있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긴 것은 국민의힘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공천도 잘못했고 국민의힘이 굉장히 너무 한쪽으로 쏠리는 이런 노선을 걸으면서 총선에서 패한 것이죠. 내년 총선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렇게 무사한 일, 지금 무기력한 겁니다.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논리도 내세우는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짚어놓고요. 그러면 이런 민주당 내부에 이재명 손절 준비하는 이 움직임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 부분 말씀드리기 전에 어제 민주당의 김의겸 대변인이 또 김건희 여사의 그 주가 조작 부분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 혐의가 있다. 근거로 든 것이 이 주가 조작 부분, 이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 부분은 지금 현재 재판 중입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가 아닌 우리기술작전주에도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나왔다. 계좌 이름이 나왔다. 그 다른 사람의 재판에서 김건희 여사의 이름이 거론이 됐다는 이것 하나를 근거로 해서 김의겸이가 또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혐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어제 논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김의겸에 대해서 형사 고발하겠다라고 밝혔고 김의겸은 좋다, 환영한다. 형사 고발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김건희 여사를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소위 물귀신 작전입니다. 어제 이재명의 검찰 조사, 물타기를 해보려고 김건희 여사를 또 끌고 들어간 겁니다. 근거도 없이 이렇게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됐다면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서 3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문재인의 검사들이 탈탈 털은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김의겸이가 이렇게 계속 가짜뉴스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겠다. 김의겸은 그러면 또 민주당은 왜 이렇게 계속 김건희 여사를 물고 들어가느냐. 이재명의 이 비리에 대해서 물타기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거론할 게 없습니다. 그게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김건희 여사를 계속 물고 들어갑니다. 이 부분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이라고 해서 지금 언론에서 기자들이 민주당의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사로 다 다뤄준다. 기존은 뭐 상식적이라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공당의 대변인이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김의겸은 입만 열면 가짜 뉴스입니다. 이건 팩트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 방송이나 신문이 형식적인 공정성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정확하게 팩트 체크를 해서 어느 쪽이 문제가 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기사를 쓰면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집권 여당 쪽에 이것과 비슷한 또 비리 혐의 이 기사를 같이 써주는 같이 다뤄줘야 한다.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게 아니냐. 지금 아직도 신문 방송들이 그런 데 매달려 있습니다. 그걸 저는 형식적 공정성 또는 기계적 공정성 이렇게 부르는데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이 구조를 김의겸이가 잘 활용하고 있다. 민주당 출입 기자들도 김의겸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아무리 공당의 민주당의 대변인이라고 하지만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것은 선별적으로 보도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다시 한번 짚고요. 이재명과의 손절 민주당 전체적으로 참 한심합니다. 이 민주당 이재명의 이 비리가 문제가 되고 이재명으로 총선을 치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전체적인 다수의 의견인데도 이 문제를 풀지를 못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씩 방송에 나와서 떠든다고 해서 이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가장 파괴력 있는 행동을 보일 때는 집단적으로 연판장을 돌리든지 집단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치고 나가야 합니다. 포스트 이재명이 없다라고 고민합니다. 그래서 김경수 이야기를 하다가 김경수는 함량 미달이거든요. 제가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그러니까 다시 문재인 이야기도 나옵니다. 문재인 재등판설, 이낙연 이야기도 나오고 안 되니까 이제 비대위를 해서 모든 계파가 타협을 해서 이렇게 얼굴마담을 내세우는 방법 이런 게 의논이 되는데 이재명의 비리에 대해서 이재명을 손절하는 이 과정에서 리더십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치는 언제나 그런 것이죠. 이재명이 문제가 있다. 이재명이 굉장히 나쁜 방법으로 민주당을 볼모로 잡고 있다. 여기에 정면으로 들이받는 그 과정에서 리더십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리더십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안 되니까 지금 문재인이 재등판한다. 이낙연은 언제 들어오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김경수는 그 얘기할 급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일찍부터 드렸고요. 김경수가 안 되니까 이제 문재인을 들고 나옵니다. 이제 계속 흔들어 보겠다라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민주당이 참 수준 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의원 수만 많았지 당선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 대거 됐죠. 지난 총선에서. 얼떨결에 된 겁니다. 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가지고 어중이 떠중이 다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식이 됐는데 민주당의 길, 비명, 반명 이제 본격적으로 결집을 합니다. 31일 이제 토론회도 열고 민주당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 쉽게 말씀드려서 포스트 이재명 어떻게 준비할 거냐입니다. 김종민, 이원욱, 조홍천 현역 의원 30여 명이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지금 단순히 이렇게 민주당이 어렵다 어떻게 할 것이냐 무기력하게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고민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자. 상당히 민주당으로서는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희망이 보이는 일입니다.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이재명의 구속영장에 따라서 이번에는 민주당이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재명의 책임을 묻는 그 목소리가 터져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당에 그래도 조금 앞날이 보이는 겁니다. 이재명이 기소가 되면 당대표직은 이제 내려놔라. 개인적으로 이제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시 당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목소리가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집단적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지금 나경원 사태 때 국민의힘이 그 초선 의원들이 집단 행동을 했습니다. 50명. 거기에 대해서 뭐 찬반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찬반 논란 다 가능한 일이고요. 그런데 현역 의원들이 강력한 어떤 권위에 도전할 때, 문제에 대해서 들이받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연판장을 돌리는 겁니다. 집단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죽기 살기입니다. 지금 이재명으로 총선이 안 되면 안 된다라고 말한 많은 사람들은 다음 공천 안 됩니다. 이재명 다음 공천 안 줍니다. 이제 이재명이냐 자신들이 사느냐 그 싸움입니다. 좀 본격적으로 나서야 될 때다라는 부분, 참 민주당이 한심한 수준이다라는 부분을 짚고요. 민주당의 길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사의제, 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뭐 장관을 했던 사람들 이렇게 한 300여 명이 모여서 지난 18일 정책 포럼 형태로 사의제 출범을 했습니다. 이 출범을 두고 이제 친문계가 결집하는 것이다. 여기 뭐 현역 의원들도 대부분 많이 참석을 했으니까 친문계 핵심들이 이 친문계가 또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냐. 포스트 이재명을. 이제 포스트 이재명을 놓고 친문 또 다른 뭐 소장파, 이낙연, 주도권 싸움이 된 거죠. 친문계는 지금 숫자는 많은데 고민이 대표적인 얼굴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김경수가 출소를 하는 것을 두고 김경수가 대표적인 구심점이 되느냐라고 하는데 김경수는 그런 급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재등판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40% 정도의 지지율을 얻었다. 퇴임할 때까지. 문재인이 결국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문재인 재등판설을 민주당 쪽에서 슬슬 흘리는 것은 친문 쪽에서 내세울 얼굴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문재인으로 내세워 놔서 문재인이 이선해서 문재인이 계속해서 지금 SNS를 통해서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의 이름을 좀 걸고 버텨보자. 최대 계파인 친문 측의 주도권 이런 것들을 생각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지금 소장파를 비롯해서 비-이재명, 반-이재명 쪽에서 지금은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굉장히 지금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지금 행동으로 나서서 국민들 앞에서 어느 정도의 결집된 단체로서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지 못하면 민주당은 활로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에게 계속 끌려가게 되고 올해 6, 7월을 넘기게 되면 이제는 바로 총선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공천 준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재명에게 총선까지 끌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노리고 있는 것은 그 부분입니다. 지금 누가 구심점이 돼서 이재명에게 들이받을 수 있느냐? 구심점이 없더라도 구심점이 없을 때는 단체로 가야 되는 겁니다. 단체로 들이받아서 이재명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리더십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의 길이라든지 사의제 또 이낙연 뭐 지금 그렇게 미국에 계속 죽치고 있어서 뭐 답이 나옵니까? 이낙연도 빨리 2월이나 3월에 귀국을 해서 뭔가 포스트 이재명의 겨냥을 해서 주도권 다툼에 뛰어들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또 그렇게 예측이 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의 이재명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법 리스크가 국회 기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또 국민들의 여론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한번 예의주시할 대목입니다. 휴일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